우리나라 의료의 정책은 잘못된 것이었다. 오늘날 선진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문제는 뭐니 해도 현대병이라고 하는 암과 당뇨 이런 것이다. 자, 먼저 이 저자는 강순남. 밥상이 썩었다. 당신의 몸이 썩고 있다. 여기에 지금 현대 암, 당뇨, 심장병, 고혈압 같은 생활 습관병, 이런 질병은 과거 큰 문제가 됐던 세균성 질병과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질병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생활 습관병의 치료에 막대한 의료비가 지출되고 의료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어도 국민의 건강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병이 더 확대 일로에 있다는 점이다. 내가 평소 존경하는 한 보건학 교수에 따르면 스위스와 같은 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을 예방 차원에서 운용한다고 한다. 구역별로 의사와 약사들에게 일정 보험료를 배당해 놓고 환자를 많이 치료하든 적게 치료하든 약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간에 그 보험료를 균등하게 나눠주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의사들은 최대한 의사가 오지 않도록 예방의학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잉 진료를 하는 병원이 있을 수 없으며 약물의 남용도 최대한 방지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준다. 평소에 대체의학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교수님은 내게 자연건강법을 교육받고 나서 말했다. 신기합니다, 원장님. 강남 거리를 나가보니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패스트푸드와 고기를 먹는 문명에 길들여진 젊은이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그렇게 무섭게 보일 수가 없더군요. 그래요? 네,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더라니까요. 나는 이 교수님의 초청으로 대학에서 보건학과 학생들에게 자연 건강에 관한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내 교육이 끝나고 난 후부터 학생들이 커피를 사 마시는 대신에 생수병을 들고 다니며 마시는 바람에 커피 자판기가 철수하는 일까지 생겼다고 했다. 그 다음에 내가 강의를 하러 갔을 때에 강의실을 가득 메운 학생들이 일제히 손에 든 생수병을 흔들어 대며 나를 반겼다. 그리고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깔깔 웃으며 말했다. 원장님, 제 얼굴에 난 여드름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어떤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병원이 환자를 만든다. 병 주고 약 주고라는 말이 있듯이 밀폐된 공간에서 약을 먹어가며 병을 키우는 것이다. 병의 원인을 치료하기보다는 증상을 보고 치료를 하니 병이 병을 낳는다. 오죽하면 의학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의료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일까? 차제에 나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득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현행 의료보험료는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제도이다. 자동차 보험료도 사고를 내지 않으면 할인을 해주는데 의료보험료라고 해서 도입하지 말란 법이 없지 않은가? 특히 어지간해서는 병에 잘 걸리지 않는 채식주의자들은 더 억울하다. 영국의 왕립병원 과학자들은 채식주의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장질환과 암, 당뇨, 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거. 선 이미 밝힌 바가 있다. 미국에서 온 한 지인의 얘기에 따르면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는 채식주의자에 한해서 의료 보호를 40%까지 할인해 주는 주도 있다고 한다. 가입자가 채식주의자인지 아닌지는 피검사만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 미국에서는 수술 후에 2시간 정도면 퇴원해도 되는 간단한 기병도 우리나라에서는 링거를 꽂고 일주일 정도를 병실에 붙잡아 둔다. 미국에서는 퇴원 후에 불필요한 약은 웬만하면 주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약을 한 알음이나 안겨준다. 약을 너무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양심적인 의학업계 종사자들에게는 미안한 말이나
이것이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약국도 마찬가지이다. 현재의 제도상 의사가 처방해주는 대로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밖에 없겠지만 현 제도는 많은 환자를 대하면서 축적한 약사 나름대로의 연구와 경험을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마금일과 같은 뛰어난 효능을 갖고 있는 제품을 약품으로 묶어 약국에서만 팔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는 불만이 많다. 마금일이란 약 알칼리성 수산화 마그네슘이 주 성분으로 위벽에 대해 자극을 전혀 주지 않고 재산 완화 소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염과 식도염, 십이지장 궤양에도 좋으며 특히 체내의 수분을 장관으로 빨아내 밖으로 배출시키는 능력이 뛰어나 변비와 숙변 제거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선진 외국에서는 식품으로 판매하고 있을 만큼 부작용도 거의 없다. 이 마금일이란 거. 자, 나는 교육할 때마다 이 마금일을 교육생들에게 복용시키고 관장을 할 때마다 소금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물론 집에서도 늘 비치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상용하고 있다. 어느 문화센터에 나가 자연건강법에 대한 강의를 할 때의 일인데 수강생 중에 28세 된 임산부가 있었다. 그녀는 혈압이 높아 고민이라고 했다. 원장님, 태아 때문에 약은 먹을 수가 없고 어쩌면 좋아요? 혈압이 200 정도 오르던데요? 이런 임산부에 대해서 현대의학은 어떤 처방을 내릴 것인가? 태아 때문에 병원에서는 처방을 못하고 약국에서도 약을 줄 수가 없다고 하자 자연요법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마금이를 아침 저녁으로 4알씩 일주일만 먹어보세요. 그리고 생수 2000cc를 함께 마시도록 하세요. 일주일 후에 내가 강의가 있는 화요일에 다시 문화센터로 나갔더니 그녀는 맨 앞줄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웃으면서 신이 나서 말했다. 원장님, 저 혈압이 다 떨어졌습니다. 혈압이 높은 임산부가 먹어도 전혀 부작용이나 이상이 없듯이 마금일은 약이 될 수 없고 자연요법에서는 약으로 보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약으로 묶어서 약국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식품으로 나가도 될 만한 마금이를 약국에서, 그러면 약국에서 사서 활용하면 되겠는데 약이라고 하면 아예 그냥 또 부작용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망설이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겠는데요. 자, 위에서 열간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는 시대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양상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각종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균성 질병은 세균만 퇴치하면 되지만은 생활습관병은 거의 다 우리 몸 자체가 변질되어서 일어나는 병이다. 예를 들어서 동맥경화증은 지방성 물질이 혈관 내에 쌓여서 생긴 것이며 당뇨는 몸의 영양대사가 불균형해서 일어나는 대사병이다. 이는 우리 몸 자체가 변질돼 생긴 것으로 어린 습관에 의해서 생긴 병이다. 이것을 약이나 수술로 한꺼번에 깨끗하게 쓸어낼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심장발작 같은 병도 현대의학으로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수명을 연장시키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생활습관병 앞에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결론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많은 의학자와 보건 전문가들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병원마다 중증생활습관병 환자들이 수십 수백 명씩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입원해 있지만 약물이나 주사에 의해서 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통증을 완화해 주고 있을 뿐 근본적인 치료란 없다. 습생을 바꾸면 되는 것을 불치병이라고 생각하는 한 회복은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만을 안고 기다리는 무력한 환자들과 환자의 병을 쉽게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무작정 붙잡고 있는 의사. 그럴수록 환자의 병원비 부담은 가중돼 집안이 거덜나기도 하는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의 환자나 의사나 자괴감은 얼마나 클 것인지. 환자는 물론 양심이 있는 의사에게도 이처럼 괴로운 일이 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의 의료 정책은 의사를 많이 양성하고 병원 숫자를 늘리는 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다. 만약 이 예산을 국민 개개인의 식생활 개선에 사용하고 그에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였다면 오늘날처럼 생활습관병 환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 틀림이 없다. 사실 의사가 건강을 지켜주는 시대는 끝났다. 그동안 세균성 질환의 퇴치에 그들이 기여한 공로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핵이 완전히 퇴치됐는가? 결핵은 다시 되살아나고 있고 우리 국민 전체가 사망자 중에서 결핵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0%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다. 지금까지 나온 항균제보다 아무리 더 강력한 항균제가 나와도 결핵은 완전 퇴치되지 않을 것이다. 더 내성이 강한 균이 출현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무수히 보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광우병이 어디에서 왔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먹을거리에서 온 것이다. 이 병은 의사들도 고치지 못한다. 돌연변이 형태의 세균성 질환인 사스 앞에서도 의사들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문제는 상극을 피하고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균이 있더라도 그 균을 이길 수 있는 몸의 저항력이나 생명력을 키우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몸살리기에 좋은 건강한 먹을거리, 밥상의 개선을 통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이제 생활습관병의 퇴치가 절대적인 명제가 된 이 21세기에 우리들의 건강은 의사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이젠 내가 생활습관병 치료와 예방은 의사들이 아니라 부업대기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자, 의사들이 맡아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몸이 썩어가고 있다. 나는 요즘 무섭게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 겁이 난다. 특히 비만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지금까지 저 아이들의 밥상은 어떠했을까? 저 아이의 엄마는 무슨 생각으로 아이의 밥상을 차려주었을까 하고 생각할 때가 많다. 자녀의 식생활과 식습관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 때문에 나는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을 교육시킬 때면은 반드시 보호자 한 명을 함께 교육받도록 한다. 아이가 아무리 바뀌어도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요즘 자라나는 중고교생들을 보면은 내가 자랄 때보다 전반적으로 키가 10cm에서 15cm 정도, 체중도 그 정도 수치만큼 더 많이 나가지 않나 싶다. 그런데 몸집이 커진 요즘 아이들의 건강 상태는 과연 어떠한가?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2004년 국민체력 실태 조사 결과 오래 달리기 등에서 중3 청소년의 체력이 40대 후반의 체력보다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체력이란 무엇인가? 운동을 안 해서 체력이 부실하다는 것인데 꼭 운동 부족만은 아니다. 태어나 성장해 가면서 식습관이 잘못돼 골격이나 체질 등 원래 몸 자체가 부실해서 그런 것이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도 원래부터 기초공사가 잘못되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중간에 수리를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었다. 우리의 인체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가 하면 지난 2004년 여름 모 의대병원 비만센터가 국내에서 최초로 전국 14개 중학교 3,6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청소년의 17%가 비만으로 판정이 되었고 비만 학생 10명 중에 8명은 간 기능 이상,
고지혈증, 고요산혈증, 고혈당, 고혈압 등 한 가지 이상의 비만과 관련된 합병증을 앓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문제는 이런 소아 비만의 80%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등의 원인이 된다는 데에 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학생들의 비만이 부모의 비만과 연관성이 있으며 부모 모두가 비만인 경우 비만 위험도가 무려 3배 가까이나 됐다고 한다. 부모의 잘못된 식생활이 그대로 자녀에게 대물림되어서 신체를 망가뜨린 것이다. 30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어린이가 6세가 되면 동맥경화증이 진행되기 시작한다고 우려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왜 청소년들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잘못된 식생활 때문이다. 지나친 동물성 지방의 섭취와 이른바 500식품인 흰쌀과 흰밀가루, 흰설탕, 흰조미료, 흰소금의 섭취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동물성 지방질과 설탕의 과다 섭취이다. 자, 이런 부분은 우리 현대에 와서 렉틴이라는 껍질에 있는 독소들이 또 장누수 증후군을 만든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동물성 지방질이라는 것도 이것은 사료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동물성이라도 천년 자연 속에 성장된 그런 지방질은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을 참고를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비만증을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 결론은 역시 없다고 한다. 이들이 권할 수 있는 것은 운동과 식생활의 개선밖에 없다. 따라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을 유발하는 비만이라는 이 생활습관병의 치료약은 분명 음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는 의사들이 아니라 밥을 짓는 우리 엄마들이 의사가 되어야 한다. 이 땅의 엄마들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더 이상 현대의학이 우리 건강을 내맡길 수 없고 내맡겨서도 안 된다. 자, 내맡겨서도 이제는 안 된다. 자, 호르몬과 항생제의 덩어리 고기. 한국보건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한국인의 일일 육류 섭취량은 지난 30년 사이에 무려 1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와 낙농제품 섭취량도 같은 기간 동안 35배나 증가했다. 이처럼 동물성 지방질과 단백질의 섭취가 늘어난 것은 외형상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골격과 체중을 키워놓았지만 문제는 과다한 섭취